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 21일 만에 시나리오 쓰기 여러분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매일 해야 될 과제를 내주는 챕터로 넘어가기 전의 마지막 이론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지루했던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끝이 나고 21일 동안 어떻게 해야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은 영화적으로 생각하는 법이라는 챕터입니다. 페이지 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여전히 무엇을 해야 좋을지 확신이 없고 계속 공부를 해왔지만 지금까지 배운 모든 개념이 마음속에서 뒤섞여서 여러분이 더욱더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다. 이론 공부는 열심히 하고 많은 세미나에 참석하셨더라도 글을 실제로 쓰지 않으면 그 이론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아는 수준은 이런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내 글에는 없다는 것은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글 쓰는 것에 많이 방해를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개념들을 한 번에 다 적용시키지 않더라도 나중에 수정하는 상황에서 적용을 해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용기 내서 글을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영화관에 갔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영화관에 갔다라고 생각하면서 창조적인 의식을 일깨워 보는 겁니다. 영화관에 가서 혹은 영화 한 편을 켜 놓으시고 손목 시계를 한번 챙겨 가지고 시간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영화 팜플릿을 보고 무엇에 관한 영화일지,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지 떠올려 보세요. 어떤 갈등이 생길 것 같나요? 혹은 팜플렛 하단에 몇 장의 스티커시 실려 있는데 그 분위기와 표정이 광고와 잘 어울리는지,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될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광고를 떠올릴 수 있는 다른 스토리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영화적인 생각을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한번 틀어 보세요. 혹은 상영관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영화관에 가서 체크를 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로 왔는지 확인을 해 봐라. 인구 통계학적으로 아이들인지 가족인지 35세 이하 연인들인지 혹은 영화의 장르 즉 액션, 어드벤처, 로맨틱, 코미디 등 이것은 무엇에 해당하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이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관객을 타겟팅 하셔 가지고 '내 영화는 이런 사람들은 꼭 볼 거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이 드셔야 돼요. 그러면은 주류 영화인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주류 영화인가 아니면은 입소문을 타고 퍼질 영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때는 관객이라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 관객이 지루하지 않게끔 구성을 하는 방법이 바로 구조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페이드 인이라는 단계입니다. 처음 1 분 동안 여러분의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 영화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거죠. 이 영화를 좋아할 건지 관객이 아니면 싫어할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어떤 종류의 영화이고 어떻게 예상되는지 예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이유는 예상은 관객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장면이 단지 이미지적으로 멋지거나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흥미 유발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건으로 관심을 끄는 것을 넘어선 예상할 수 있는 앞으로 기대되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1분 동안 여러분들이 장소와 시간, 분위기, 예를 들면은 수도원, 겨울, 불길한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넓은 시야를 가진 그림인가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것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영화의 범위와 크기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첫 장면이 영화의 크기와 범위를 곧바로 알려주게 되는데요. 좋은 예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는 영화인데요. 제가 이제 뭐 저작권 때문에 쭉은 보여줄 수 없으니까 건너뛰면서 보여드릴게요. 이 영화는 이렇게 뭔가 하늘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모르겠는 이런 화면에서 시작해서 점점 화면이 위로 올라가면
요런 식으로 소개가 돼요. 여기서 핵심은 '아 이게 뭐지?' 그러니깐 실제로 보여줬던 것은 이 뭐지 뭐 눈이 내린 땅이었죠. 근데 올라가면서 보여진 것은 이렇게 집이 있는 풍경들이 이렇게 보여지죠. 여기 뒤에 집들 보이시죠? 그죠? 이 집이 보인다는 게 핵심입니다. 집들이 보여요. 집들이 이렇게 보이는 화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구성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아주 작은 국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과 사람에 대한 관계를 다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어떤 이 마을 집 이런 구조물들 인간이 만든 구조물들을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순차적으로 보여지는 방법으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다. 그리고 이 영화는 약간 불륜에 대한 영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율, 우리가 만든 이제 규칙 그런 것을 어기거나 그것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지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와 대조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영화는 토니 타키탄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뭔가가 광활한지 뭔지 모르는 이런 장면. 그죠? 이걸 따라가면 가보면 그녀가 소년이 되고 가보면 소년이 이렇게 그 무언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넓은 곳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아주 좁은 요 좁은 요만한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 이야기는 인제 토니 타키탄이라는 영화인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토니 타키탄이라는 인물의 고독과 외로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주는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한 개인에 관한 이야기죠. 개인적 서사. 이 얘와 관련된 얘의 가족 간의 서사, 나와 부인과의 서사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되면서 이 토니 타키탄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외로운 삶을 살았고 그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고 요런 내면적인 것에 집중하는 영화라는 것을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보다 국소적인 이야기인지 넓은 이야기인지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영화 시작하는 장면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 1분 안에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인물에 대한 아까처럼 어떤 한 여자와 다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가, 내 내면에 대한 이야기인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 방향성을 이제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부분이 그 시작의 1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 경쾌한 음악이 흐르며 달려가는 기차 이런 식으로 소개하면 이 이야기가 다소 우울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뭔가 무서운 영화, 공포 영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면서 달려가는 기차라고 하면 같은 기차 장면이어도 이제 긴장감이 들리고 그 음악을 통해서 관객들은 무언가 예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글을 읽는 사람도 무언가 기대하게 되죠. 경쾌한 음악이 들리면서 달려가는 기차일 때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면서 달려가는 기차일 때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다음 줄에 나타날 이야기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짧은 순간의 무의식을 자극하는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오프닝과 첫 1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이야기 오프닝 장면과 첫 1분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어서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좋은 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장해요. 감사합니다.